186만 원 더 받으려고 5,400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기술을 한 대도 못 들어온다며 막아서고 있거든요. 결과는 뻔합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협력사는 무너지고 울산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다가 정작 청년들의 미래와 지형제 전체를 인질로 잡은 셈이죠. 이 기묘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등장했습니다. 키 1.9m에 무게 90kg, 최대 50kg까지 들어올리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하는 이 로봇은 배터리 4시간 사용 후 스스로 교체하고 허리는 180도, 목은 360도 회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절대 파업하지 않고 야간 수당도 성과금도 요구하지 않으며 24시간 315일 묵묵히 일한다는 점이었거든요. 현대차 주가는 발표 직후 장중 59만 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늘어났죠.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드디어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 시각 2월 22일 현대차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노사합이 없으면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못 들어온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6월 1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상견례가 시작됐고 회사 측은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에 성과급 400% 플러스 1,400만 원, 주식 30주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입니다. 이미 한국 근로자 상위 5% 안에 드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노조는 부족하다며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 플러스 1,580만 원,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인상을 요구했죠. 회사가 고민하는 사이 9월 3일 노조는 7년 무쟁의를 깨고 3일 연속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회사 안과 노조 안의 차이는 기본급 5천 원 곱하기 12개월로 연 6만 원, 성과금 차이 약 180만 원, 합치면 연간 186만 원입니다. 연봉 1억 원 받는 사람들이 1.86% 위에 파업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일간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5,400원이었습니다. 울산 공장 하루 평균 생산량 6,000대가 3일간 멈춰서 18,000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대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5,400억 원이 날아간 거죠. 현대차 직원 32,000명 전체 연봉을 합치면 약 3조 2천억 원인데 3일 파업으로 그중 17%가 증발한 겁니다. 그럼 이 손해는 누가 메꿀까요? 협력사가 부품 발주 취소로 메우고 소비자가 차량 인도 지연과 가격 인상으로 메우고 청년 구직자가 신규 채용 중단으로 메우고 지역 경제가 울산과 아산의 식당과 상가 매출 감소로 메웁니다. 그런데 노조는 사과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했죠. 9월 9일 노사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 플러스 1,580원으로 노조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냈어요. 회사는 5,400억 원 손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파업 카드만 있으면 5천 원도 186만 원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그리고 바로 4개월 뒤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되자 노조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3만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지아 공장은 한국식 귀족 노조가 없고 파업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로봇 도입에 제약이 없고 주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거든요. 그럼 국내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규 물량은 해외로 가고 기존 물량은 점차 감소하고 신규 채용은 중단되고 협력사 발주는 감소하고 지역 경제는 무너집니다. 울산 인구가 줄어들고 상가가 비고 집값이 떨어지죠. 노조가 로봇을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일자리 보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로봇이 들어오면 파업 카드가 무력화되거든요. 공장의 50%가 로봇으로 돌아가면 노조가 파업해도 회사는 최소 50%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5,400억 원짜리 협박 카드가 2,700억 원으로 줄어들죠. 로봇이 90% 차지하면 파업해도 회사는 별로 타격이 없고요.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해서 5천 원 더 받고 186만 원 더 받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로봇을 막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로봇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로봇을 막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로봇을 막으면 막을수록 회사는 더 빨리 해외로 나가거든요. 반대로 로봇을 조건부로라도 수용하면 최소한 국내 공장이라도 유지될 수 있어요. 노조는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청년들, 협력사, 지역 경제가 함께 묻힙니다. 회사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사람 3명을 3교대로 쓰면 연간 비용이 얼마일까요? 생산직 평균 연봉 1억 원 곱하기 3명은 3억 원, 3억. 야간 수당 연 2천만 원 곱하기 3명은 6천만 원. 주말 수당과 명절 수당과 복리 후생과 퇴직금 충당금
부담과 4대 보험 회사 부담까지 합치면 연간 총 비용이 4억 7,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용인 파업 리스크 1인당 2,700만 원이 추가되죠. 로봇 한 대는 어떨까요? 초기 구매 비용 2억 원을 10년 감가상각하면 연 2,000원, 전기료 연 400만 원, 정비비 연 600만 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 400만 원으로 연간 총 비용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파업 리스크는 0원이고요. 사람 3명 대 로봇 한 대를 비교하면 사람은 4억 7,400만 원 플러스 파업 리스크, 로봇은 1억 1,400만 원 플러스 리스크 제로로 연간 3억 6천만 원 절감됩니다. 10년이면 36억 원이죠. 울산 공장에 로봇 1,000대만 투입해도 연간 3,600억 원 절감인데 노조는 한 대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3,600억 원을 포기하라는 건데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래서 회사는 국내는 안 되니까 미국에서 하자고 결정한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어떨까요?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는 공장 자동화율이 90% 이상입니다. 프레스 공정은 로봇이 차보실 차체를 1분에 한 대씩 찍어내고, 용접 공정은 로봇 800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도장 공정은 로봇이 완벽하게 균일한 두께로 칠하고, 조립 공정은 로봇이 무거운 배터리 팩을 들어올리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 공장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 로봇은 잠을 잠으지 않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파업도 없고 생산 차질도 없어요. 도요타 모토마치 공장은 협동 로봇 3,000대 이상을 운영하며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서서 일합니다. 로봇이 무거운 부품 들고 사람이 정밀 조립하고 로봇이 반복 작업하고 사람이 품질 검사하죠. 도요타 생산직 평균 연봉은 약 6천만 원으로 한국 현대차의 60% 수준인데 품질은 더 좋습니다. 로봇이 정밀하게 작업하니까요. 중국 BYD 선전 공장은 2023년 기준 로봇 3만 대를 운영하고 니오, 샤오펑, 리오토 모두 공장 자동화에 수조 원을 투자 중입니다. 로봇 없이는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BYD C 전기차 가격은 한국 돈으로 2,500만 원인데 현대차 아이오는 5천만 원으로 2배 차이입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2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BYD는 로봇으로 원가를 낮추고 현대차는 높은 인건비와 파업 리스크로 원가가 높기 때문이죠. 5년 뒤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도요타, BYD는 로봇으로 원가 낮추고 품질 높이고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데 현대차는 높은 인건비, 파업 리스크, 생산 차질로 경쟁력을 잃습니다. 결과는 시장 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 주가 하락, 시장에서 도태 가능성이죠. 그럼 현대차 생산직 일자리는 로봇을 막아서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어요. 두 명의 청년을 비교해 볼까요? 김철수 25세는 2026년 현대차 생산직에 입사해서 하루 8시간 동안 같은 볼트를 같은 자리에 조입니다. 1년 뒤도 같은 일, 5년 뒤도 같은 일, 10년 뒤도 여전히 같은 일이죠. 연봉은 1억까지 올라가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준호 25세는 2026년 현대차 로봇 정비 직군에 입사해서 로봇 10대를 관리합니다. 고장나면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죠. 야간 근무는 없고 워라밸은 좋습니다. 1년 뒤 로봇 20대 관리, 2년 뒤 팀장 승진, 5년 뒤 로봇 공정 전체 설계, 10년 뒤 글로벌 공장 로봇 총괄 책임자가 되고 연봉은 김철수보다 높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청년들은 반복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일을 원합니다. 로봇 정비사, 로봇 운영 관리자, AI 데이터 분석가가 미래 현대차 생산직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조는 이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싫고 그냥 지금처럼 볼트 조이면서 높은 임금 받고 싶으니까요. 청년들의 미래, 협력사의 생존, 지역 경제의 붕괴, 소비자의 부담은 신경 안 쓰고 오직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귀족 노조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노조가 로봇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면요. 예를 들어 1단계로 로봇 100대 도입하는 대신 기존 인력 100명을 로봇 정비 직군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3개월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면 월 50만 원 추가 수당 지급하고 3단계로 로봇이 야간 작업 담당하고 사람은 주간 관리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파업 리스크 감소하고 물량을 국내에 유지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됩니다. 기존 직원은 워라밸 개선되고 새로운 기술 습득하고 연봉 방어 플러스 추가 수당 받습니다. 청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고 미래 경쟁력 있는 기술 습득하고 협력사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하고 지역 경제는 울산과 아산 경제 유지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삽니다. 모두가 이기는 길입니다. 로봇 정비 직군으로 전환하면 연봉은 방어되면서 야간 근무는 면제됩니다. 그런데 노조는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파업 카드를 놓치기 싫은 겁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파업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요. 결국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로봇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이기거나
로봇을 막고 모두가 지거나 노조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노조가 로봇을 계속 막는다면 어떻게 될지 하나의 가능성을 그려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8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김대리 33세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이 출근길 버스에서 내립니다. 예전에는 버스가 사람들로 꽉 찼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차요. 공장 정문을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보안이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지금은 무표정입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3년 전에는 주차 자리 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 있죠. 책상 위에 급여 명세서가 놓여 있습니다. 기본급 500만 원, 잔업수당 50만 전, 세전 총액 550만 원, 세후 실수령액 485만 원입니다. 3년 전에는 세후 850만 원이었는데 365만 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본급이 줄었다기보다 호봉이 2026년부터 동결됐고 잔업수당이 줄었는데 일할 물량이 없어서 잔업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신차 물량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오닉 12, 30만 대, 아이오닉 7이 20만 대, 넥소 신모델이 5만 대로 총 55만 대인데 원래 국내에서 절반은 만들 계획이었던 27만 대가 결국 한국 5만 대, 조지아 공장 50만 대로 바뀐 겁니다. 1공장 라인은 예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밤 10시면 불이 꺼집니다. 야간 근무 없고 물량이 없으니까요. 김대리는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합니다. 147만 원입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3년 전만 해도 매달 200만 원은 저축했는데 대출 이자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애 학원비 나가면 이게 다죠. 김대리는 2026년 6월 18일을 떠올립니다. 노조 총회가 열렸던 그날 공장 대강당이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2만 명이 넘게 모였죠. 집행부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서 회사가 로봇을 도입하겠답니다.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3만 대 들여온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일자리를 로봇한테 빼앗긴다는 겁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대도 못 들어옵니다 라고 외쳤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대리는 그때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건부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로봇 정비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요? 야간은 로봇이 하고 우리는 주간만 하면요? 그러면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청년들도 좋고 협력사도 좋고 울산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김대리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옆자리 박선배가 속삭였어요. 너 미쳤어? 저 분위기에 로봇 찬성하면 배신자 취급받아. 결국 표결이 시작됐고 로봇 도입 전면 거부에 찬성 90%, 반대 10%로 가결됐습니다. 김대리도 손을 들었죠. 그리고 3개월 뒤 2026년 9월 15일 회사가 신차 생산 계획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오닉 신모델은 조지아 공장 메인의 울산 보조, 아이오닉 7 SUV는 조지아 공장 전담, 넥소 신모델은 조지아 공장 전담으로 바뀐 거예요. 김대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막은 게 아니라 물량을 해외로 보낸 거구나. 1년 뒤 2027년 9월에는 신규 채용 전면 중단 발표, 현역사 20% 구조조정, 울산 지역 경제 위기, 빈 점포 30%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김대리 친구가 운영하던 치킨집이 문 닫았고 기대리 부인이 다니던 미용실도 문 닫았고 김대리 아이가 다니던 학원도 원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울산이 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8년 12월 김대리는 책상 앞에 앉아 급여 명세서를 보다가 박선배 책상을 봅니다. 조기 퇴직 신청서가 놓여 있어요. 박선배 48세, 대학생 자녀 둘인데 애들 대학 등록금 내려면 퇴직금 받아야지 월급으로는 안 돼 라고 합니다. 창밖을 보니 공장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평균 연령은 51세,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는 10명도 안 됩니다. 김대리는 동기 단톡방을 엽니다. 이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여기 진짜 좋다. 조지아 공장 로봇이랑 같이 일하는데 야간은 로봇이 다 하고 우리는 주간만 관리해. 월급은 한국 돈 1억 2천만 원. 한국보다 높아. 워라벨 미쳤어. 주말은 완전 자유. 애들 학교도 좋고 집도 넓고. 내년에 로봇 좀비 팀장 승진 확정이래. 승진하면 연봉 1억 5천만 원 간다는데 너도 올래? 지금 한국인 로봇 엔지니어 모집 중이래. 김대리는 답장을 씁니다. 부럽다. 근데 나는 2026년에 손 들었어야 했는데. 이준호가 답장합니다. 그때 너도 총회에서 손 들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조건부 수용하자고. 근데 분위기가 그랬잖아. 무조건 전면 거부만 외쳤으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야. 로봇 맞고 물량 해외로 보내. 김대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맞습니다. 2026년 6월 18일.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로봇을 막는 게 아니라 로봇과 함께 가는 조건을 만들 기회였는데 노조는 전면
거부를 선택했죠. 그 결과는 물량은 미국으로 갔고 청년들 일자리는 사라졌고 협력사는 구조조정했고 울산 경제는 무너졌고 소비자는 비싼 차를 샀고 김대리 통장에는 147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게 로봇을 막은 대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2006년 1월 22일,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로봇을 막지 마세요. 로봇과 함께 가는 조건을 만드세요. 파업하지 않는 로봇, 야간 수당 요구 안 하는 로봇, 성과금 올려달라는 로봇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거스를 수 없어요. 2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지아 공장에서 로봇 정비팀장으로 승진한 이준호처럼 될 건가요? 아니면 울산 공장에서 통장 147만 원 바라보는 김대리처럼 될 건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청년들, 협력사, 지역 경제,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